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7% 강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8%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이 워낙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제 코스닥이 전고점 이제 부근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쉬어갈런지, 그리고 코스닥이 좀 이렇게 쉬는 동안에 코스피가 힘을 내줄 수 있을지요. 코스피는 전고점이 또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전고점에서 뭐 시장이 조금 버거워 보이느냐, 외국인의 뭐 수급 방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면면들 좀 체크하면서 조금 저항이 있구나,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혹시 조정이 살짝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내가 늘려가야겠다, 혹은 생각보다 힘이 좋네, 바로 정고점을 뚫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장 상황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시장의 뭐 변동성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조금 뭐 지지부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애플카랑 이제 정치 테마주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에게 이제, 경선에서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전체가 된 건 아니지만 충청 쪽에서는 압승을 하면서 호재가 발생이 되어졌고,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오면서 좀 지는 가운데 홍준표가 이제 지지율이 좀 주말 동안에 윤석열을 넘어서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카랑 정치 테마주 이렇게가 오늘 오전장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테마가 아니었나 싶은데, 애플카는 너무나도 정말 잠잠했죠. 잠잠했죠. 어제 방송에서 멘트를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새로운 이슈가 아닌 조금 반복된, 물론 이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피로감이 좀 남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일단은 상승은 했고, 바로 이 열기가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다만 애플카 이슈는 이대로는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 또 새로운 뉴스가 좀 나와주면 충분히 폭발성은 있겠다. 다만 어제 멘트 드린 것처럼 뭐 이때 LG랑 마그나랑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갔던 거, 현대기아차가 애플카 이슈로 갔던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랑은 시장 상황도 다르고 재료도 뭐 이제 두 번, 세 번 재탕이 되는 상황이고, 너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많이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LG전자가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애플카를 내가 매매를 하려면은 차라리 변동성이 좀 있어줄 수 있는 현우산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요. 물론 LG노텍이 TF팀도 꾸렸고, 지금 뭐 이제 LG 아니면 뭐 SK, 지금 일본의 도요타, 요렇게 3파전이 되고 있는 걸로 일단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시장의 주가가 말해주듯이 확실히 이제 SK보다는 이제 뭐 LG 쪽이 협업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은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대로 죽지는 않겠지만, 매매람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이제 재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뭐 어느 정도는 리스크도 있고, 뭐 바로 당장 내일 혹은 뭐 불과 몇 주 안에 애플카가 누구랑 협업을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되어지진 않겠죠. 또 시간이 걸리겠죠. 뭐 실사하고 또 뭐 문서 쓰고 서류 쓰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제 협상이 뭐 LG 쪽이라는 결렬될 수 있는 리스크가 일단은 1번이 있고요. 2번은 저번에 현기차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처럼
또 그냥 한 번 정도 뉴스 되고 이대로 어떤 뉴스도 없이 그냥 조용히 또 잠잠해져 버리는 이것 또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들이 막 나와줘야 되고 또 뭐 애플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거나 LG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래줘야 되는데 이러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만 물밑에서 비밀 유지한답시고 너무 이렇게 노출 안 시키고 이러다 보면 결렬만큼이나 또 이 테마주에서는 재료 매매에서는 악재가 아무 뉴스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크는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뉴스 체킹 좀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되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막 간다고 해서 쫓아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가면은 뭐 조금 쫓아가 볼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차트가 밀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는 제가 이재명 관련주는 오랜만에 인맥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요때부터는 볼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꺾이고 인맥주에서 뭐 이때 당시 윤석열 테마주도 그랬고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수급이 확 옮겨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인맥주를 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미리미리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특히나 윤석열 관련주들 피해 입으신 분들이 좀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제가 방송에서 진짜 인맥주 꺾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돌아 나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인맥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뭐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장대 양봉을 뽑는다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갭이 좀 낮게 시작했으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 갭이 뭐 15%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매매입니다. 그냥 한 확률 진짜 80% 이상으로 그냥 갭 두고 음봉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였고 제 생각이랑 조금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게 움직였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오전은 어찌됐건 이재명이냐 홍준표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둘 다 별로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뭐 이제 갭 띄우면은 차익 실현 정도 했을 정도였지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 역할을 하면서 불을 뿜는 모습은 둘 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거는 제 생각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긴 했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제 인맥주들도 이렇게 되면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는 또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충청에서 이재명이 압승을 했고 내일이 세종 충북이네요. 어제가 대전 충남이었고 내일이 세종 충북 그리고 다음 주가 뭐 대구 경북 이런 순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이낙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이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경선 이제 투표를 앞두고 뭐 이제 결과에 좀 종가 베팅 해보는 형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갈 수는 있겠죠. 다만 어찌됐건 아무리 예측을 내가 좀 정치를 잘 알아서 예측을 잘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은 요런 거는 이제 복불복 매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할 수 있는 매매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길 거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경선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승리가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면서 이쪽 테마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도 뭐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느냐 아니면 음봉 만들어 놓고 요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체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이텍, TN 이런 애들도 뭐 자리 자체는 충분히 쉬어나서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책주들 중에서 오늘 뭐 기본주택 관련주의 뭐 일성건설 정도가 뭐 살짝 그냥 뭐 갭 좀 띄었다가 얘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뭐 딱히 정책주 쪽은 움직임이 있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반대로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은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범양건영도 오늘 이제 낙폭이 좀 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두 가지가 겹쳐버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로 올랐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홍준표한테 역전을 당했죠. 거기다가 이제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했었죠, 옛날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재명한테 밀리면서 두 가지 악재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단 안 좋은 국면으로 좀 가고 있고요. 뭐 범양건영 말고도 오늘 뭐 이낙연 관련주들은 전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삼부토건도 그렇고 뭐 남선알미늄 일단 뭐 저가 대비 회복을 일단 많이 하긴 했고요. 아직까지는 경선이 뭐 경선 레이스가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고 벌써부터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전 비중을 손절을 하기는 조금 이제 아까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낙연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뭐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 지역 중에서 그래도 이낙연이 우세를 하거나 승리를 좀 가져오게 될 수 있는 지역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아마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기회 봐서 좀 비중을 줄이던지 탈출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으로 이제 경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데 뭐 이낙연이 전체적으로 우위에 놓일 것 같으면은 절대 비중 줄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재명이 전체적으로는 우세한 가운데 이제 한두 개 이낙연 쪽이 우세해서 좀 가져올 때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를 좀 손절이나 비중 조절이나 요런 타이밍으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어제도 제가 한 유승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여당 쪽에서 뭐 더불어민주에서 이재명 국민의힘에서 이제 홍준표 그 밖에 뭐 유승민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정치 테마주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제 말씀드렸었던 유승민 관련주도 이렇게 좀 음봉이 좀 일단은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승민 테마주는 뭐 아직까지 좀 잠잠하고 유승민 지지율이 여기서 뭐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오른다거나 고를 만한 모멘텀이 지금으로서는 기대감을 높게 갖기가 조금 이제 힘들기 때문에 비중을 엄청 막 오래 이제 많이 실거나 그러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일단은 이때 돈이 어느 정도 일단은 들어왔고요. 이 기준봉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캔들이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금 추적해 볼 필요는 뭐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래도 그나마 움직임이 이제 계속적으로 더 있을 수 있는 쪽은 저는 홍준표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에서 윤석열을 일단은 좀 제꼈고요.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이재명과도 견줄 수 있는 이제 이낙연 제끼고 이재명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좀 조정이 나올지라도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이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금으로서는 조금 신선하면서 모멘텀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쪽은 호재는 있을 수 있으나 신선도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홍준표 쪽은 앞으로 모멘텀도 이제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모멘텀도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신선도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하다. 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물론 다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만 조정을 조금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라면. 근데 경남 스틸은 이제 좀 너무 높아서요. 조정을 이렇게 좀 기다려 볼 것 같고 다만 한국선제는 지금 슈팅이 아주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은 또 아니어서 물론 지금 시간에도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이 뽑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도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네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파동이기 때문에 이 위로 공략하기는 이제 좀 부담스러울 거는 같다.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정도 구간 안에서 한번 눌림목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재밌을 수 있었던 애플카랑 정치 테마주가 잠잠해 버리니까 오늘 별로 그렇게 매매할 만한 애들이 그렇게 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 바이오주들 좀 있었고 그거는 이따 설명드리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최고 관심 섹터는 다시 한번 2차 전지입니다. 시장이 막 좋을 때 이때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좀 분위기가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좀 안 좋았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저는 방송 통해서 2차 전지주는 그냥 눌리면 무조건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2차 전지 섹터는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2차 전지 섹터 지금 매매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얘네가 지금 대장 섹터고요. 지금 보고 있는 애들은 이제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화학이 지금 차트상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는 신소재보다는 화학이 대장을 좀 했었고 변동성도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에 와 있죠. 여기서 요렇게 오늘 이제 지수 빠질 때도 제가 계속 봤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상당히 좀 잘 버티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수 반등이 나오는 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날 아마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종목은 코스모 화학 눌림 구간에 있는 코스모 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도 상승이 좀 나왔었던 CSI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여기서 요렇게 한번 뽑아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였던 영화테크랑 파워로직스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영화테크도 뽑고 눌림의 자리죠. 여기서 이제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눌러놓고 갈 건지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움직임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 파워로직스는 여기서 이제 이때 기준봉 뽑아놓고 요렇게 뭔가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 기준봉 나왔던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봉 나왔던 고점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 주던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10,000원이라는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해 주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 최근에 뭐 상당히 강하죠. 대주 전자재료도 강했었고 얘네들은 눌림목 나오면은 매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대주 전자재료도 그렇고 오늘은 후성 시간에도 좋네요. 후성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약간 뭐 이제 소재주들 기준봉 종목들로 보고 좀 눌림 기다렸다가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한번 볼까요? 한국파마는 뭐 제가 언제부터죠? 이때쯤부터 그냥 뭐 거의 최애 관심 종목이었고요. 저희 리딩방에서도 매매를 이제 뭐 익절을 좀 몇 번 하고 나왔고 여기서 이제 수렴을 거치고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켜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오늘 뭐 오전까지도 계속 매매를 했고요. 이제는 조금 확률이 그렇게 이제는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지만 이런 이제 조금 비교적 안전한 구간에서 이런 저항대까지 가는 이런 길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확률이 높고요. 이런 이제 전고점 구간에 다가오면 슬슬 이제 매매를 멈추거나 비중을 좀 줄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뚫어줄지 맞고 떨어질지는 결국은 확률은 50대 50. 근데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한국파마는 조금 관심권에서 조금 이제 멀어두게 되는 방송에서도 아마 언급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뭐 지지부진 한다면 맞고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권에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말씀 뭐 드린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겠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뭐 제가 이때부터 방송에서 3일 동안 언급을 드렸고 여기 전고점까지만 보시면 된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길목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전고점부터는 결국에는 돌파가 50 맞고 떨어지는 게 50인데 여기서 굳이 50대 50인 상황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서 요날 이제 판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매매는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 이상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뉴스 소개, 이제 일정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전고점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보유자 누구든지 언제라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가 바꿔 말하면은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사실 이제 돌파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는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재료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수급이 뒷받침되는지를 보면서 돌파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캔들만 보고 돌파하겠지라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신규 상장주들 줄줄이 이번 달에 보호해수 풀린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시작해가지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음봉이 좀 떨어졌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뭐 끝이 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임상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과라기보다는 임상 3상 종료 시점이나 임상 3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능이 있을지, 뭐 정말로 내년 상반기 안에 승인이 날 건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저가 이제 방송에서 뭐 한 이때쯤부터 해가지고는 이 위로는 저는 매매 안 할 겁니다. 그냥 더 가면 그냥 가는 대로 냅두고 언제 떨어지는지 그냥 입만 벌리고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이제 어떤 고점의 신호를 알려주는 5일선 깨면서 음봉이 좀 출현을 했고요. 오늘 더 긴 음봉이 좀 출현을 해서 일단은 한번 1차 매수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이런 자리 기준선 21선 자리가 왔어요. 여기서 뭐 1차 정도 한번 접근해보고 떨어지면 밑에서 한 2차까지는 한번 해보고 이 안에서 아마 그래도 이렇게 오르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먹을 구간은 주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단기 과열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관련주들 대장이 파인테크닉스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잠깐 뭐 신규 종목으로 소프트센이 대장도 했다가 그다음에 KH 마텍이 잠깐 괜찮았다가 피날레로 세경 하이테크가 결국에는 뭐 최종 약간 좀 최종 보스 느낌으로 막판에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이렇게 돌았고요. 그런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가 이제 하루 이틀 쉬어주는 타이밍에 파인테크닉스가 단기 과열이 해제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도 여기서 조정 없이 더 가기에는 이제는 조금씩 힘에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힘에 붙일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위쪽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한 번 정도 더 치고 내려올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드네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아무튼 혹시 여기서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요때는 어떤 차익 실현의 구간 타이밍으로 삼으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충분히 눌림을 기다려 보시고요. 네, 뭐 관심 종목 좀 둘러보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좀 본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이 막 그렇게 와, 이 테마는 무조건 매매를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할 만한 게 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나 봐가지고 2차전지 소재주들, 뭐 후성이나 대주전자재료, 그 외에 또 바닥에서 또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쪽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볼만한 게 좀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종목들은 좀 다 봤고요. 이제 혹시 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정말 이대로 야당에 서 이제 지지율 1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홍준표 이제 인맥주들도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홍준표 정책주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는 둬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많이 오래됐네요. 자유한국당 시절 때 이제 공약이었으니까. 근데 뭐 찾아봐도 딱히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 된 거나 엄청 그렇게 뭐 많이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좀 살펴봤는데, 딱히 이 공약들 중에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 테마가 좀 만들어질 만한 거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담배세, 유류세, 이나
음, 딱히 좀 없는 것 같네요. 대북주한테는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대북주 쪽에서는. 음, 뭐 40회, 사법고시를 다시 이제 부활시키겠다. 뭐 수시 폐지였죠. 그러니까 수시를 없애고, 사법고시를 뭐 다시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벤처 투자에 대한, 것도 있었고, 딱히, 뭐 흥미롭게 벌만한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